이재환의 정사진의 이름을 웃자고 바꿔볼까로 즉흥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채널명은 변경했지만 내용은 그대로이니 열심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오늘 웃자고 바꿔볼까는 지난 시간에 그 전세금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신 변재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마침 오늘 녹화일에 참석해 주신 김봉근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그에 대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봉근 변호사님과 변재영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번 더 간단하게 한번 총평해 주신다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리고 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결국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구조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사례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예. 7년 동안 이제 변제대 보증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통은 뭐 민사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판결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데 뭐 강제집행이라는 게 경매를 넣는 거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뭐 경매를 넣기 전에 이미 건재당이 설정돼 있고 그리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는 그 임차인들까지도 있고 나는 소액 임차인 해당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뭐 실건물주하고 그리고 명의상 건물주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실건물주에 대해서 민사적인 판결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재산 명시라든지 아니면 재산 조회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을 추적을 하다 보면은 좀 받을 확률이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뭐 형사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형사고소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 뭐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게 경찰에서도 이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애초에 돈을 돌릴 생각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돈을 돌리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그러니까 뭐 우리 사기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많이 그 부분에서 뭐 무죄가 되거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경찰이 아마 우려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7년째 지금 한 푼도 못 받고 있고 임차인들 중에 누구도 돈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애초에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그랬을 때 뭐 고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증명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뭐 열심히 수사를 하면은 이게 사기가 인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경매가 넘어간데도 뭐 계약을 연장하든지 기존 계약을 연장하든지 또 신규 계약, 신규 세입자를 받는다든지 또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또 이제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약간 소위 말하면 우리가 누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사기라고 느껴지는 건데 경찰에서는 이걸 사기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사기가 아닌 겁니까? 경매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은 그 부분은 당연히 사기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미 경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돈을 돌릴 수 없다는 그 상황 자체가 객관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받았다? 그 사람한테 못 돌리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고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건 사기가 되겠죠. 근데 기존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 기간을 연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연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미 돈을 받아가지고 손해가 발생한 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을 때 손해가 발생한 것이지 연장을 한다 해서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기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사기는 앞으로 당겨지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 사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점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실건물주하고 이제 명의상 건물주 다르댔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보상이나. 일단 민사적으로 본다면 실건물주와 명의상 건물주 두 사람을 다 공동으로 피고로 잡아가지고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판결이 두 사람에 대해서 나왔을 때 재산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명의상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 명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에 의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걸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실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약서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계약 책임에 의해서
책임을 지울 수는, 계약에 의해서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사기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그리고 명의를 내세우고, 제3자의 명의를 내세우고 자기는 빠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형사적으로 사기도 되지만 민사적으로도 어쨌든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해가지고 불법행위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형사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재산 추적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경매가 넘어갔는데 이게 지금 새로 신규 세입자 계속 받는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경우가 좀 많은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 보증금의 액수를 맞춰가지고 보통은 뭐 이게 2천, 3천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설정을 하고 월세는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경매 직전에 들어오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임대인이 자기가 집을 놀리기보다는 현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월세를 높이고 전세 보증금을 없이 그렇게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한순간도 돈을 놓치지 않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악질이네요, 진짜. 그럼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사례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물론 이제 뭐 그 보증보험제도 자체가 그것도 국가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개인 대 개인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봤을 때는 임차인이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지금 이 건을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되도록이면 전세를 들어갈 때 대부분 건저당을 설정돼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개인들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개인들이 이 설명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했을 때 중개인 책임도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개인들을 끼고 계약을 하는 부분 또 세심하게 좀 더 확인을 하다 보면은 이 상태처럼 완전하게 돈을 날리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안타깝네요. 대표님 좀 도움이 되시고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대표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질문 하나 하실 게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실 건물주가 만약에 계속 지금 돈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이 돼버리면 이 임대차 보증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소멸된다는 말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채권자들한테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채권자 돈을 어떻게 보면은 받아먹기 위해서 했다는 정황들이 있으니까 애초에 이제 파산 신청을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채권자가 이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채무자 신문을 하는데 그 신문 기일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는 그리고 서면을 내든지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결과를 내줍니다. 그러면 면책이 안 된다는 거죠. 면책이 안 된다는 말은 어쨌든 내가 내 돈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파산 제도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사기 파산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서 파산을 하는 경우 자기 재산을 은닉을 하거나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나 돈 없으니까 파산 신청할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좀 추후에 혹시라도 파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대표님 좀 오늘 변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한숨 쉬시고 답답하신 거 이해돼요. 아까 오프다 말처럼 실제로 김홍근 변호사님도 저랑 생각이 거의 똑같으시거든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고 법을 좀 엄격하게 적용해서 약자, 즉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한데 저희가 최선의 방법 다 해서 찾아보죠. 어차피 혼자 하는 것보다 하다 보면 좀 나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혼자라는 느낌은 안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좀 답답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민사 사건에도 좀 우리 그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는데, 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할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잖아요. 하면은 뭐 집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즉 생애 첫 주택을 최대한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는 걸 또 도와주기 위한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에 부합하게 뭐가 있어야 되냐? 사기 안 당하고 피해 안 보는 법. 종잣돈 안 날리도록 도와주는 정책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 좀 무거운 얘기를 하고 지금 다 웃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화가 나는 거죠. 저도 저대로 화가 나고, 이제 김봉균 변호사님, 봉규님들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제가 누구보다 정의로운 변호사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사자인 대표님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웃자고 바꿔볼까는 보다 나은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된지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어차피 불신시대 안 만들고 믿는 사회 만들려면 서로 이렇게 오늘 뵀으니까 방금 형님 부탁이 있다면 변정 대표님 오시면 친절과 봉사로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료로? 예. 들으셨죠? 무료로 상담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곳곳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